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워라밸 랜선 토크쇼 코로나19 시대 부천 시민의 일과 삶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대면, 언택트, 거리두기 작년과는 사뭇 다른 용어들이 일상에 와닿는 요즘입니다. 작년 이맘때는요, 여러분들하고 함께 얼굴 보고 웃고 떠들면서 그렇게 만났는데요. 올해는 이렇게 마스크 끼고 그리고 화면 속에서 여러분들 뵙게 됐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주최하고 부천상공회의소,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부천시 여성회관, 한국노총 부천 김포지역지부가 주관하는 2020 워라밸 랜선 토크쇼. 오늘 이 자리에요, 환영 인사해 주시러 특별한 분 모셨습니다.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박성숙 대표이사님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여성청소년재단 박성숙 대표입니다. 올해가 워라밸 페스티벌 2회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극장에서 극장을 빌려서 굉장히 에너지 넘치게 워라밸 페스티벌을 했던, 그때도 토크쇼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올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이렇게 랜선 토크쇼로 진행하게 돼서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아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필수 노동자들, 또 중소기업 사장님,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이번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들의 생생한 이야기, 현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될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대해서, 특히 여성 노동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고 대안들을 마련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여성 노동자들 혹은 중소기업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자주 이런 자리에서 우리 여성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화면 보시는 여러분들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박수도 치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얼굴 못 보지만 나와 같은 이야기 듣는 분도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즐기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네. 경기도 일생활균형지역 특성화 사업의 하나로 2020 워라밸 페스티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워라밸 페스티벌 랜선 토크쇼도 그 일환입니다. 이어서 우리 부천 상공회의소의 조청용 회장님의 인사 말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천상공회의소 조청용 회장입니다. 2020년도 워라밸 페스티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각계각층에서 우리 부천을 이끄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요즘 다들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 일, 생활균형과 가족, 친화, 기업 문화를 확산하는 근본 행사는 매우 뜻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부천상공회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본 페스티벌을 통해 더욱 화목하고 발전하는 부천시가 되기를 기원하며 이번 축제를 위해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노총 의장 박종현입니다. 먼저 워라밸 페스티벌 1과 3 전중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다소 완화되기는 했지만 확진자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당사자 토크쇼에는 코로나 시대에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1과 3에서 겪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들려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워라밸을 고민하고 실천할지 다양한 분야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천여성회관, 부천상공회의소, 부천노총이 함께 만들어가는 워라밸 페스티벌은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워라밸 페스티벌 당사자 토크쇼 개최를 축하드리며
시청 중이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쁨도 주고, 그리고 응원도 되는구나. 생생한 그 현장을 저는 느낄 수 있었는데, 오늘 작년에 이어 아주 또 흥미진진하고 가슴 찡한 이야기 들려주실 5분의 패널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요, 지금 한 분씩 다 앉아 계시니까 우리 각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려볼까요? 선생님부터 한번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영란입니다. 부천 YWC 산하 돌봄과 살림 협동조합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시 보건소에서 방문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박혜숙 간호사입니다. 사실 제가 난생 처음 여기 생방송 토크쇼까지 저희 나오게 지금 다 거의 되어서 난생 너무 처음입니다. 영광이고요. 아무튼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부천시와 이와 관계자 여러분들께 매우 감사를 네, 드립니다. 맞습니다. 사실 방문 간호사 업무는요, 건강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정이나 아니면 이제 단체 경로당 등을 저희가 방문해서 혈압이라든가 혈당 등 간단한 어떤 검사라든가 그 다음에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고 그 다음 이제 만성 질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 등 어떤 의료 서비스와 그 대상자들이 그 필요로 하는 그런 다양한 복지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역 사회와 연결해주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도 새롭게 공부가 된 것 같아요. 세 번째 선생님 긴장되시겠는데요. 두 번째 분이 너무 길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용센터에 근무하는 이정희입니다. 근무한 지는 11년 다 돼가고요. 열심히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오늘도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과 부천에서 중소기업을 조그맣게 하고 있는 영세 사업에 가깝죠. 중소기업이라고 하기보다는 영세 사업에 가까운 중소기업을 하고 있는 정래승이라고 합니다. 사업을 한 지는 한 5년 정도 돼가는데 지금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참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중소기업 대표님들의 대표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혼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잘 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일교통에 근무하는 운전이 너무 좋아서 저기 택시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눈치 좀 채셨나요? 비대면, 언택트,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두고 만나지 않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삶을 살 때 사실은 이런 일상이 돌아가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터를 지키시는 분들 덕분이죠. 그래서 오늘 그 세세하고 섬세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볼 건데요. 아무래도 사실 1년 전만 해도 지금 저희가 이렇게 다 마스크 끼고 만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처럼 코로나19를 통해서 일상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일터에서도 분명히 올해 작년과는 사뭇 다른 양상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부터 코로나19로 작년과 올해 일하시면서 이런 것들 좀 달라졌더라. 얘기 좀 나눠주세요. 네, 이제 저희는 직업의 특성상 이제 집으로 가서 그죠. 일을 하는 방문하셔야 방문하는 되죠. 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아무 제약이 없었죠.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19가 생긴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방문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또 건강한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 돌봄을 필요로 맞아요. 하시는 몸이 분들이 불편하신 분들. 환자라든가 또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또 항암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오는 걸 꺼려 낯선 하세요. 분들 오시는 걸. 네, 그래가지고 일자리가 많이 감소가 되고요. 또 저희가 일을 하면서도 많이 걱정이 되죠. 왜냐하면 저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건강 관리라는 게 서로 해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당신들은 괜찮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한테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론 좋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네. 또 혼자서 이렇게 집에만 있다 보면 누군가 낯선 분이 오실 때 요즘에 낯선 사람 통해서 뭐가 감염된다더라. 막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요즘은 이제 범박동이나 역곡에서 많이 생기지만
어디서 오셨냐고 여쭤봐요. 맞아요. 그게 그 코로나 맞아요. 환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에서 왔는지 오전에는 제가 이제 오전 오후로 일을 하다 네. 보니까 오후에 가서 이렇게 대면을 하다 보면 마스크 쓰고 저만큼 계시면서도 혹시 어떤 동네에서 일하고 오셨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래죠? 참 어떤 땐 자괴감이 씁쓸하죠. 들죠. 네네네네. 예. 아휴, 나를 무슨 세균으로 보시나? 내가 바이러스를 몸에 묻혀 갖고 다니는 걸로 알고 계시나? 이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지만 또 댁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저희는 사실 많이 빈집에 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진짜요. 작년까지만 해도 보통 일하러 이제 가시면 집이 좀 비어 있을 네. 텐데 올해는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요. 학생들도 학교를 안 가니까 집에 또 거주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계신 경우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많죠. 그럴 경우에 일하실 때는 좀 어떠세요? 그럴 때는 많이 불편하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계시니까. 예, 이제 중고생 같은 부분은 이제 하루 종일 컴퓨터에 앉아서 이제 수업을 받아요. 그러면 저희가 가면 뭐 저희는 또 그 방도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컴퓨터에 앉아서 하지만 그러면은 청소기도 밀어야 되고 하는데 학생들은 이제 컴퓨터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소음도 걱정이 예민하죠. 되고요. 예. 네. 또 이제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따라다니면서 이제 일을 저질러요. 하나 치우고 나면 2개 늘어놓고 이제 그래서 실컷 일을 했는데 돌아보고 나면 아주 더 많이 그럴 때도 많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게 아이들입니까? 활발하게 움직이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일하시는 입장에서는 싹 치워놓고 뒤돌아보면은 장난감이 꺼내져 맞아요. 있고 그러면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 내가 이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참 보람되구나 이런 순간도 있으세요? 그럼요, 많죠. 요 얘기 여러분 잠깐만 기다리시고 조금 나중에 듣겠습니다. 자, 이분 역시 정말로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다른 환경에 놓여지신 그 분인 것 같아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한다고 했잖아요. 사실 코로나19의 최종의 어떤 최전선에서 그죠. 일하는 가장 곳이라고 최전선. 네. 말할 수도 있죠. 사실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 아까 얘기했듯이 어르신들한테 가정 방문해서 뭐 건강관리라든가 복지 서비스 뭐 이런 어떤 연계해준다고 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대면으로서의 어떤 업무로서 그 충실했을 때지만 지금 코로나로 바뀌면서 사실 완전히 비대면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네. 사실 이 방문간호사의 어떤 업무에서 그 비대면으로 어르신들한테 그 하는 일은 사실 3분의 1, 30% 정도뿐이 안 됐고요. 그렇죠. 지금 가장 이슈화되는 어떤 선별진료소 네네. 업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시청의 그 재난 상황실에 코로나 관련 이제 전화가 오면 그거를 받아서 응대해주는 어떤 그런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전화 응대요. 네네. 그거 너무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전화를 하신 분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죠. 내가 혹시 코로나 관련해서 혹시 감염되진 않았을까? 나 빨리 검사받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단지 나 검사받고 싶다. 맞아요. 아니면은 지금 어디 뭐 코로나가 나왔다 하는데 혹시 우리 집이 아니냐. 나 어디 갔는데 혹시 거기 동선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답변들이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담 업무라는 것이 공적 기관에서 어떤 상담은 무조건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그거에 대한 답을 줘야 응대를 되는 해야 거거든요. 되죠. 네, 꼭 답변을 드려야 돼요. 사실 이 답을 준다는 게 저희가 어떤 한계예요. 사실 무턱대고 동선 공개해라. 사실 이거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또 지침에 따라서 이분이 검사 대상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어떤 분류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그러니까 분류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해달라 하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속 터질 때가 정말 많고요. 사실 지금 마이크 주신 김에 그동안 정말 여러분 이런 거 답답했어요.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전화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본인 혼자 전화하시지만 그쵸, 또 그쵸. 받으시는 입장에서는 수도 없이 그 전화 받으시니까요. 그때 쿠팡 터졌었잖아요. 아, 네. 사실 그때 쿠팡하고 뭐 뉴코아 관련 이렇게 터졌을 때는 저희가 이제 8시간 근무 뭐 할 때도 있고 뭐 하프로 일할 때도 있는데 거의 뭐
건 넘게 전화를 하다 보면은요, 사실 이거 저 수화기 내려놓는 동시에 다시 울려서 계속 수화기를 들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전화하신 분들이 다 기쁜 소식으로 전화하신 게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서 노동도 육체 노동도 정말 만만치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그런 것 좀 이겨내셨어요? 사실 뭐 상황실 근무보다는 네. 아까 지금 아직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지금 제가 15년 동안 방문간호사 일을 하면서 올해가 가장 획기적으로 어떤 근무 환경이나 근무 완전 현장이 달라졌죠. 바뀌었다고 볼 수 네. 있잖아요. 사실 선별진료소 업무가 사실 너무 낯설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감염 현장에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일하는 부분이고, 사실 뭐 코로나 때문에 막 유행한다 해서 뭐 다른 사업장에서는 뭐 재택근무다, 뭐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러실 수 그 없는 현장에서 그렇죠. 일을 해야 되기 네. 때문에 사실 그 부분 감염 불안, 나도 국민들- 가족이 있고, 네. 네, 나도 자녀가 국민들이나 있는데. 시민들이나 지역 주민들만 감염 불안 있는 거 아니거든요. 막상 저희들은 현장이기 때문에 더 무섭거든요. 나도 무섭다고요 라고 정말 그 민원인들 앞에 소리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아이고, 제가 좀 얘기 들으면서 저희가 비대면이라서 오늘 악수도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 마음 깊숙한 곳에서 저분한테 달려가서 꼭 한번 안아드렸습니다. 자, 약간 감정을 조금 이제 다스리시면서 우리 옆에 분 얘기도 들어볼 텐데요.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하면서 확진자라는 농담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그닥 좋지 않은 용어인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있으면서 간편하게 전화로 무언가를 시켜 먹고 간편하게 전화로 무언가를 주문을 받아 먹고 하다 보니 저도 그동안에는 집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의 리터 양이 있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정말 늘어났거든요. 어떠셨는지 올해? 저희는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엄청 생활 쓰레기 양도 그렇지만 일반 폐기물하고 같이 합입돼 가지고요 톤수가 100톤 이상이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100톤이 예, 상상이 안 엄청 가네요. 어마어마하게 네. 산더미처럼 이렇게 네네. 쌓여가지고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각종 뭐 플라스틱, PP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같이 이렇게 섞여다가 보니까 이게 선별을 해야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있죠. 분류되는 게 맞아요. 많이 있어요. 맞아요. 그 용기 자체에서 맞아요. 이게 불투명인가 투명인가 뭐 다 너무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저희도 그래가지고도 열심히 선별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도 또 일을 하다 보면 저희는 거기 재활용기에 선별돼야 될 거가 나와야 되는데 동물 사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이고야. 마스크 네. 골고루 다 나와요. 사람만 있잖아요. 다 그거만 안 나오는 거죠. 동물 시체, 뭐 마스크, 뭐 안 나오는 게 없어요. 약간 그리고 과하게 얘기하면은 사람만 없다뿐 다 나온다. 네,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거죠. 소화기 같은 것도 나와가지고 터지면은요 분진이 말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 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또 점점 더 그러니까는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분리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집에서 혹은 일터에서 무언가를 내놓을 때 한 번만 신경 써도 네. 그게 되게 많이 줄어들 텐데 정말 많이 놀라시기도 하시겠어요. 네. 아무리 그게 본인의 일이지만 하시다 보면은 정말 소화기가 터진다든지 가스 용기가 나온다든지 그럴 때 만약에요.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집에서 혹은 일터에서 이런 식으로만이라도 좀 나눠주세요. 특히 이런 거 아주 베스트. 요거는 좀 특히 좀 이렇게 나눠주세요 하는 거 있을까요? 저희요 천천히 생각하셔도 돼요. 저희가 시간이 많습니다. 주사 바늘 같은 게 주사 조금, 바늘. 네, 그런 네. 게 그거나 낚시 바늘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요 그런 것 좀 생활 쓰레기에다가 이렇게 감아서 해가지고 좀 잘 좀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그런 것 때문에 뾰족하고 저희가 다치고. 찔려가지고요 파상풍도 주사도 한 번씩 이렇게 놔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잘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좀 맞아요, 버리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내가 찔리면 아플 건 버려도 누군가한테 찔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네. 것들은 진짜 특히 주사 바늘 같은 거는 그냥 단순히 통증뿐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감염 위험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셨죠? 뾰족한 거 버리실 때는 꽁꽁꽁꽁 잘 싸매서. 자, 우리 옆에 계시는 대표님 5년 차. 네. 아마 올해 제일 많이 괜찮으세요? 뭐 버티고 계십니까? 이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데요. 올해는 정말
힘든 점이 지금은 좀 낮았어요. 지금은 좀 낮았는데 올해 2, 3, 4는 아예 매출이 0이었고요. 계산서상 와. 0이었고 그리고 저희가 원래 이제 신생업체라서 이 포장기 관련이라면 사람들이 뭐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언택트 시대니까 배달하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포장기 관련이면 많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 원래 포장기 기계는 기존 업체들은 많이 해요 지금도. 네네. 근데 저희 같은 신생업체들은 이제 국내를 많이 하기 힘들어서 기존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해외에 많이 수출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수출을 전혀 못하는 상황이에요. 수출길이 막혀버렸죠. 네, 지금 제가 원래 1년에 한 13번에서 한 15번 정도 해외를 나가곤 했었는데 올해 2월 말에 나가고 한 번도 못 나왔어요. 비행기가 아예 안 떠버리고. 안 그죠? 떠버리고 뭐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때 맞아요. 2월 말에 갔을 때도 한국이 이제 막 대구 경북이 막 터질 때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에서 베트남을 갔었는데 베트남을 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경계를 하는 거예요. 미팅 자체가 그때 가자마자 한 업체 만나고 다 캔슬됐어요. 그리고서 다음날 바로 왔어요. 제가 원래 2박 3일 일정을 갔다가 하룻밤 자고 바로 왔어요. 캔슬되니까 뭐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이렇게 편하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 당시에 마음 어떠셨을지. 그때는 아이고야, 네. 예,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때 그래도 어떻게 버텼지 하는 생각이 하루하루 들고 버텨내셨네요. 2, 3, 4월 달에는 영원이었을 때는 네. 그냥 다 빌리는 거예요. 대출이에요. 그게 내가 버는 돈은 없지만 속칭 그런 얘기 있잖아요.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은 있다. 맞습니다. 지금 숨만 쉬어도 나가는 네. 돈이 몇 천만 원이 되는데 한 달에 나가는 돈이 이제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임대료도 나가야 되고 자재값도 나가야 되고 하니까 처음에 제가 1차 소상공인 네네. 대출 지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그 대출이잖아요. 어차피 제가 빌리는 돈인데 그때 빌려주신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사장님은 누가 빌려주기라도 하잖아요. 저희는 빌려주세요 없어요. 근데 저희는 제 돈이 아니라 빌리는 돈이에요. 그 맞아요. 빚이잖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네.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는데 저희는 네. 줄 사람이 없어요. 월급을. 아, 너무 슬픕니다. 사장님들은 월급을 아무도 안 네. 줍니다. 저희는 제가 벌어서 고정비 나가고 그 인건비 나가다 보면은 제 생활은 빚으로 살아요. 계속 빚인 거예요. 지금도 이 빚이 쭉 와서 지금 안고 있거든요. 지금 빚을 안고 있고 그나마 감사하게도 저희가 포장기계 관련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포장하는 일이 생기는 네. 거예요. 그쪽에서 이제 5월부터 조금씩 주문이 들어와서 그쪽 관련업을 요즘 좀 하고 있어요. 마스크 조금씩. 네네. 그나마 좀 낮아서 마스크 관련 왜냐면 포장을 해야 되니까 마스크를 만들면 저희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장기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나마 이제 그래서 조금 나아지고 있어요. 아직도 그래도 그 빚을 이제 갚아야 되는. 그 소상공인 대출이나 이런 것도 저도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주변에 있고 여쭤보니까 그 당시에는 은행에 가서 상담받고 그거 기다리는 시간만 해도 벌써 숨이 넘어간다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만 기다리면 그 다음에 회복될 거다라고 딱 마지노선이 있으면 어떻게든 힘을 내보겠는데 사실 하루하루 이렇게 연기되면서 아마 진짜 많이 지치고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저는 버텨내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니까 너무너무 응원의 박수를 정말 쳐드리고 싶습니다. 아, 애쓰셨어요. 자, 저 오늘 여기 오기 전에도 택시 탔는데요. 그 택시기사님이 그 차 안에서 좀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셨는데 손녀 따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스피커폰이라서 제가 통화 내용을 들었거든요. 네, 할아버지, 나 오늘 집에 갈 거예요. 그랬더니 기사님이 나 그럼 바로 일 끝내고 가야지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5개월 동안 손녀 따님 못 보셨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계속 운전하고 다니시고 불특정 다수를 만나시니까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오지 말라 했다가 이제 1단계 되면서 오라고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떠셨는지 올해 한 해 내내. 네. 저도 많이 힘들었죠. 아이고, 네. 일단 수입이 줄어서 그죠. 너무 힘들죠. 다 나다니질 않으니까 차를 막 안 타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 달 네. 내내 쉬질 않아요. 쉴 수가 없어요. 하루에 입금액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도저히 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쉬는 거는 저기 명절 때, 추석 때나 설날에 한 번씩만 쉬어요. 그리고 이제 볼 일 있으면 볼 일 보고 저녁에 또 일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쉬지를 못하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되면은 그냥 마음 놓고 하루 좀 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혹시 요즘 가끔 신문 기사에서는 그런 분들 뵈는데요. 이렇게 마스크 착용하는 게 너무 상식적인 일인데 나는 싫다.
나의 자유를 막지 말라. 난 마스크 따위 안 끼겠다. 막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네. 안 쓰고 타는 사람이 있어요. 마스크 써야 아. 돼요. 그래요. 그러면 마스크 당연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그렇게 써달라고 요청하시면은 네. 그래도 바로바로 잘 써주시던가요? 네네. 아. 없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네. 갖고 있으면은 쓰시라고 하면 얼른 쓰세요. 아, 다행입니다. 그러게 너무 당연한 것들을 가끔씩 이렇게 예민해지셔가지고 화를 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봤어요. 플랫폼 콜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봤는데, 네. 지금 이제 콜이 바뀌었잖아요. 먼저는 조금만 이제, 설명해 주세요. 그게 어떤 거예요? 먼저는 이제 우리가 네. 이제 콜이 딱 뜨면은 이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제 누가 먼저 누르는 거예요. 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5초 안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자동으로 배차가 돼버려요. 지역 안에 가까이 네네. 있는 분한테, 네. 네, 여기 저 켜져 있는 카카오티 끄지 않은 네네.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멀리서 잡힐 수도 있고 가까운 데서도 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힘든 그것도 많이 힘든 점이 있어요. 어떤 게 그럴까요?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이제 자동적으로 떨어지는 것보다 콜이 있으니까 좋긴 한데 네. 내가 이제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반대쪽으로 갈 때가 있어요. 서울에서 이제 들어오잖아요. 네. 원정동이나 어디쯤 네. 들어오면 이제 내가 시내 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서 또 서울을 또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로 가면은 다시 돌아오실 때는 또. 빈 차로 오죠. 그러게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따졌을 때 서울 나가면 너무 손해인 거예요. 저희는. 하루에 아니 그냥 시간당 10,000원도 막 안 될 때도 많아요. 아니 그러면 그런 콜이 왔을 때 그냥 취소해 그러니까 버리시면 어쩔 안 수가 되나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령이 생겨서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끄고 들어와요. 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또 가면은 내가 또 손해니까 서울 들어가면은 막 너무 밀리니까요. 아니 저는요 정말 그러면 안 되지만 가끔 제가 이렇게 콜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빈 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잡고 싶은 너무 순간들이 좀 많아요. 있긴 너무 있었거든요. 많아요. 저는 물론 잡진 않았습니다. 그런 경우 좀 네. 있으시죠? 근데 그래서 길에서 이제 콜을 이게 한 사람들은 이거 취소시키지 않을까 불안감이 와요. 그렇군요. 역시. 근데 안 하면은 좋은데 네. 근데 지나가는 택시를 잡아 타고 그냥 가요. 그 전화라도 주면 되는데 그러면 목적지에 취소했다고 가서- 전화도 안 하시고? 목적지에 가서 이제 전화를 해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타고 갔대. 다른 택시를 다 잡아 타고 갔대요. 세상에. 아니 그러면 어떻게 했냐고. 이거 약속 아니냐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택시가 와서 잡아 타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열받죠 저희는. 그럼 속상하죠. 너무 속상하죠. 네. 내가 막 손님 태우려고 막 달려갔는데 그렇게 되면은 진짜 기운이 쫙 빠져. 그러니까요. 이게 사용자 입장과 그다음에 그걸 직접 하시는 분의 입장 양쪽을 좀 고려해서 서로 매너 있게 예의 있게 하면 좋으련만. 그러면 제가 그래요. 진짜 허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콜을 왜 불렀어요? 그 말이 딱 나와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 말을 실제로 하세요? 아니면 그런 마음만 아니요, 갖고? 한번 했어요. 알겠어요. 어제는 했어요. 네. 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갔는데 없어. 그래서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콜을 왜 불렀냐고. 너무 진짜 화가 그 말 나는 나올 거 것 있죠. 같아요. 네. 어떤 때는 막 먼 거리에서도 잡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거든요. 자동 배차가 되는 거를. 네네. 저희는 자동 배차라서 안 가고 싶어도 가야 되는데 이제 막 달려가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나면은 거의 너무 갔는데 힘들죠. 취소가 되고 막. 다 갔는데도 그렇고 거의 다 가면은 또 취소시키고. 그럼 저희 너무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약간 주어진 약속을 파기해버리고 본인 혼자 편하겠다 그러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힘들고 취소시키려면 네, 콜 떨어지면 피해보시는 바로 거예요. 취소시켰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러셔라. 네, 차라리. 내 차를 안 탈 네. 바엔 바로 취소라도 시켜주셔라. 네. 네. 오죽 답답하시면 저런 말씀 너무 하실까 화나요. 모르겠어요. 지금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일상을 갖다 영위할 때 그냥 무심결에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어떤 분들의 일터나 그 일거리 안에서는 진짜 치명적인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 같은데요. 요거 좀 궁금했어요. 우리 박혜숙 선생님한테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80이 넘으셨는데, 올해 그 노인대학부터 시작한 그 어르신들이 가는 기관들이 다 문을 닫으면서 심리적으로도 좀 위축되시고,
약간 좀 이렇게 혼자 계시니까 기운 없어 하시고 이러시더라고요. 그 만나셨던 어르신들 어떠셨는지, 아니면은 지금 이런 시간에 그런 분들이 좀 집에서 어떻게 보내시면 좋을지 그런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이제 대상자들 관리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요즘에 그 유선으로 그 대상자들의 그 뭐 상태라든가 뭐 기본적으로 질환이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게 저희가 바쁘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것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저희가 몇 달마다 전화를 드리다 보면 사실 어떤 분은 뭐 사망하셨다, 아이고야. 어떤 분은 뭐 지금 병원에 입원하셨다. 그래서 어머 어쩐 일이시냐고 그러면 뭐 넘어져서 그랬다.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떤 새로운 정보들이 그러니까 저희한테 입수되면 저희 되게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정말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초기 그 우울감이 있고 뭐 치매 전조 증상이 있다 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그 여타 그 취미 활동으로 네네. 여가 활동 되게 활발히 하시던 분이 네. 있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집에 있는 시간이 아니고 뭐 복지관에다 아니면은 그렇죠. 활동도 하시고 그렇죠. 누구도 만나시고. 그래서 뭐 프로그램을 한 두세 개 정도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로 인해서 다 비대면이고 그 노인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이런 것들이 다 문을 중단이 닫아버리고.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분이 전화를 했더니 나 미칠 것 같다고. 나 우울증 다시 더 심해졌고 나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 베란다 나 가서 뛰어내리고 싶은 어떤 충동까지 네. 생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때 너무 놀라서 그거는 사실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은 못하지만 유선으로 우울 검사해서 이분이 정말 중증 우울감이 나타나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뭐 중증 우울 상담 의뢰라든가 아니면 치료 다시금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한 사례도 있습니다. 정말 귀한 생명을.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전화할 때 어떻게 하냐면 어쨌든 정말 어르신들이 취약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일상생활의 어떤 패턴을 깨시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를 네. 계속 보내시는. 정말 네. 식사도 그러니까 요양보사 아까 여기 돌봄 선생님들도 안 나오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식사라든가 일상생활은 기본적으로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한 뭐 우리가 뭐 외출하지 마십시오가 아니라 사람이 적은데 이럴 때 마스크 방역 지키면서 산책 정도는 날마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게요. 집에만 계시니까 건강이 더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가끔 어르신들한테 이제 이렇게 전화를 하려 치면 저희들은 우리는 괜찮다고 선생님이나 몸 챙기라고 이렇게 오히려 그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런 어르신들의 그 목소리 그런 응원으로 아마도 제가 힘들지만 특히 이제 방문 간호사로 지금 아까 한 15년 동안 일한 것 같은데 이 일을 제가 아주 사랑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마스크 끼셨지만 어르신들 얘기하실 때 눈빛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시면서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이 얼굴 표정에서 사실은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하고 말씀 나누시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얘기 안 하게 되잖아요. 우리 약간 더 말도 천천히 하고 리액션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밖에 다니셔라. 마스크 꼭 끼시고 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아마 집에 저처럼 연세 드신 부모님이 계시거나 아니면은 돌봐드려야 되는 어르신들 계실 수 있는데요. 훨씬 젊은 사람들보다 오래 고립되어 있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전화라도 한 통 밝은 목소리로 지금 말씀해 주신 거 한번 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명란 선생님. 지금 막 그 어르신 얘기 듣고 이렇게 혼자 계시는 분들 얘기 들었는데 이 방문하시다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환자분도 계시고 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정말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분들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문하는 댁에도 뭐 항암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전에 암을 앓으셔서 이제 치료는 다 되셨지만 그래도 늘 추적해야 되고 이제 그러는 분들이 네.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정말 외로워하세요. 오래 지켜보시게 되는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되게 자신감이 없고요. 누구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도 불안해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초기에 생겼을 때는 그 댁을 제가 한 3개월을 못 갔어요. 불안하셔가지고.
외부 사람이 오는 게 거야. 싫은 거예요. 면역력이 낮아야 예. 되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고 그래서 건강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집안일을 해드릴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저를 부르시는데 가시면 늘 부들부들 하세요. 그냥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나가진 아, 못하지만 밖에 소식을. 예, 오늘은 날씨가 어때요? 추워요? 더워요? 미세먼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하는 직업상 이제 깨끗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날씨도 늘 체크를 하고 가거든요. 네. 미세먼지가 있는지 아니면 오늘 날씨가 좋은지 그런데 그러니까 집안만 청소해 드리는 게 아니고 정서적으로도 제가 그러네요. 도움을 드려야 그러네요.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말벗이 네. 돼드려야 되고. 근데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이제 그렇게 막 지치신 분들도 많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안 좋고 지금 환경에 나가지 못해서 불안하지만 늘 되게 너그러우시고 같이 위로해 주시고 그러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니 그런 분들한테는 선생님 가시면은 때로는 딸 같고 때로는 며느라기 같고 막 이러실 것 같아요. 말벗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죠. 예, 사실은 너무. 이게 그냥 가가지고 어딘가를 갖다 정리하고 돌보시는 것 자체가 그분의 마음도 위로해드리고 그다음에 그분한테 당신 옆에 나라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이런 거 같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요 그렇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게 에너지를 굉장히 쏟아야 되는 일이잖아요. 에너지 이렇게 계속 전해드리고 밝게 만나드려야 그쵸. 되고. 속된 말로 기빨린다고. 그러면 도대체 선생님의 기는 어디서 채워지는 겁니까? 제 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네. 그러니까 어떤 때 이제 퇴근하고 집에 이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하고 집에 가는 시간에는요. 발이 진짜 천근만근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집에 가서 가족들로 인해서 이제 또 힐링을 받고 또 제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이렇게 아까 제가 뭐 저를 뭐 바이러스나 세균으로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했지만 그 반면에 좋으신 분들이 훨씬 많으세요. 그죠? 맞아요. 네. 한 20% 정도 이제 도외시하고 조금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렇게 좀 무시하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아니 요즘에도 혹시 그런 일 하신다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그런 분 혹시 계시나요 아직도? 아니요, 저희는 이제 일의 특성상 새로운 분을 별로 만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계속. 예, 네. 제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그게 지금 제가 13년 됐지만 13년 된 분들도 계세요. 정말 그 전문가의 예. 왕 전문가시던 그러니까 거잖아요. 이제 서로 간에 신뢰가 있고 네. 서로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좋은 벗이 된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러니까 상호 돌봄이 막 예. 일어나는군요. 그러니까 뭐 또 고객과 뭐 이런 네. 돌봄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어떤 뭐라 그러죠?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13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본다고 아유, 생각하면 아니 딸인 저보다 더 자주 보실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저 바쁠 때 한 달에 한두 번 집에 찾아갈까 말까 하는데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많이 위로가 되고요. 또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안 보면 궁금해하시고. 예, 이제 뭐 이제 말을 하자면 이제 제가 하기에 좀 험한 일. 네네. 다 같이 하지만 특히 화장실에 뭐 네. 쓰레기라든가 그런 거는 네. 미리 제가 가기 전에 다 분리해가지고 아이고야. 들고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이고야, 세상에.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렇게 많이 배려해 주심으로 인해서 제가 이분이 저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주시는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죠 사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 두기가 막 생기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정말 내 주변에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분이 누군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순간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렇게 패널 분들하고 정해진 약속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토크쇼 하기 전에 한 분씩 돌아가면서 여쭙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다음엔 누구한테 질문을 할까? 라고 약간 긴장하신 이런 거 저는 또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이정희 선생님한테 마이크를 한번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요, 곰곰이 생각해 봐도요, 사실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뭔가를 갖다 버릴 걸 이렇게 모아놓은 다음에 밖에 딱 내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아예 관심도 거기서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서 내놓거나 아니면은 이게 아무리 일이래지만 아까 뭐 바늘 얘기도 잠깐 하셨지만 남들한테는 그래도 약간 좀 꺼림직하거나 불편한 일이거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부심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 일 내가 아니면은 우리가 아니면은 그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저희도 열심히 이제 근무한 지도 꽤 돼가지고요. 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서 저희 아니면은 진짜 할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다 꺼림직스러워가지고 일하기 싫어하는데요. 맞아요. 그래도 열심히 잘 선별만 잘 해서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홍보 좀 많이 해가지고. 지자체 듣고 계십니까, 부천시? 지자체 홍보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할 수 있게끔 네. 있잖아요. 홍보만 잘 된다 그래도 쓰레기나 일반 쓰레기 양이 훨씬 줄어가지고 일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두 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특히 선생님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네.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요 야근을 원래 잘 안 했었는데요. 네. 일주일에 2-3번 하고요. 진짜 바쁘고 추석 같은 때는 일요일까지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약간 감이 안 오는데요. 그럼 그만큼 배출되는 쓰레기 양이나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네, 많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어떤 쪽의 쓰레기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일반 PP, 네. PP 있죠. 용기 네네네. 있죠. 일회용기. 용기가 PP로 된 두부각 같은 있죠. 그런 거에서 포장지서부터 그다음에 일반 PP가 그랬고요. 또 비닐이 있죠. 일반하고 박스에 섞여가지고 같이 네. 된 거 있고 파지 같은 게 있잖아요. 포장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 많이 지금 늘어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택배 물량도 늘어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문해서 받아 네.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요. 진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엄청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체력적으로 한 번씩 떨어지고 그러시면 네. 챙겨 드시는 보양식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약도 조금씩 먹고요. 네. 역시. 네. 조금씩 근데 네. 이제 자기 건강을 생각해가지고요. 뭐 비타민이나 그다음에 이제 즙 같은 거 좀 먹고요. 또 나름대로 이제 일하면서 휴식 같은 시간에는 이제 산책이죠. 거기에 둘레길이 있어가지고 운동도 조금씩 하고 그래요. 산책을 다니시는구나. 날씨가 이렇게 조금씩 싸늘해지면 일을 하기가 어떠세요? 더 힘드세요? 아니면은 여름에보다는요 날씨 오히려. 쌀쌀하고 그럴 때가 오히려 더 냄새가 악취 같은 게 조금 덜해요. 그 생각을 네. 못했네요. 예, 이게 물건뿐 아니고 냄새도 또. 네. 거기에는 보면은 음식물 있잖아요. 음식물은 분리수거해서 내놓잖아요. 분리수거해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네. 그렇게까지 아니고요. 그쪽으로 뭐 일반 쓰레기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같이 배출해서 나와요. 심지어는 애들 기저귀죠. 그런 것도 그냥 버려가지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일반 쓰레기, 생활 쓰레기하고 같이 혼입돼가지고 이게 진짜 재활용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이들 응가한 것뿐 네. 아니고 요즘에 애완묘나 네. 애완견도 또 많이 키우셔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도 만만치 않으실 것 그래가지고 같아요. 엄청 많이 지금 분리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내 손에서 떠난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순간부터 또 어떤 분들은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너무 애쓰시니까 조금씩만 신경 더 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래순 선생님, 이게 참 저도 질문을 드리면서 미래를 알 수 없긴 한데 약간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생존 전략을 좀 짜고 계시는지. 사실 이제 초기만 해도 올 상반기면 끝나겠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맞아요. 그때는 뭐 봄 예. 돼서 날씨 조금 따뜻해지면 있으면 끝나겠지. 괜찮은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지 했는데 이제 6월, 7월 이제 하반기 넘어가면서 이거는 올해로 끝나지 않고 내년 상반기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신생업체는 전시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는데 전시 자체가 다 캔슬이 돼버렸고 올해 전시 딱 한 번 했어요. 그것도 원래 4월달에 하려고 했던 게 7월달에 잠깐 사회적 단계가 좀 내려왔을 때 잠깐 했다가 다시 8월달부터 올라가면서 전시가 다 취소되고 해외 전시를 아예 못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영업하고 마케팅이 지금 완전히 거의 다 거의 중단되셨던 지금 상태네요. 할 수 있는 게 인터넷 광고, 네. N사 배불려주는 일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전시라고 해서 해외에다 부스만 차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카메라를 갖다 놓고 저희가 화상으로 이제 미팅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전시를 마감을 했는데 상담은 좀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기계 같은 저희 산업재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보지 않고 그냥 말로만 해서는 솔직히 영업하기가 또 힘들어지고 또 국내 같은 경우는
미팅을 해야 되는데 미팅을 꺼려해요. 업체에서 방문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니 그럼 이걸 대표님 주변에 또 비슷하게 이런 같이 자영업을 하시거나 하시는 다른 대표님들도 또 계실 거잖아요. 네. 그분들 상황은 좀 어떠신가요? 그분들도 지금 뭐 힘드신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거의 다 빚으로 살고 있다. 다 아이고. 대출. 왜냐면은 나가야 되는 돈들이 있기 때문에 고정비가 있기 때문에 그 다 빚으로 살고 있고 그나마 이제 좀 크게 하시던 분들은 고정 거래처가 원래 오래되신 분들 네네. 뭐 20년, 30년, 뭐 50년 하신 분들은 계속 고정 거래처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이제 나가고 있고 지금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큰 회사들보다 소규모 자영업 아니 근데 10여 그 명 미만. 보통 회사 상황이 그렇게 힘들어지면 네. 흔히 제일 먼저 많이 하는 게 인원을 감축시키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한편으로는 대표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인원 감축 내지는 해고를 안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저희는 예, 해고하지 않고 있고요. 와, 정말 굉장하십니다. 사실 뭐 몇 명 없기 때문에 해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필수 인원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해고를 하지 않고 감사하게도 이 친구들이 제가 월급이 좀 밀릴 때가 있었어요. 한 뭐 2, 3일 정도 밀리면 이게 직장인들은 월급이 밀리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이게 한 달 카드값 벌어 한 달 나가야 되는데. 사는데. 네. 그래도 2, 3일 정도는 양해를 해줘서 딱 한 번 제일 길게 밀렸던 게 아마 일주일 밀렸을 거예요. 그러면 양해를 해주고 제가 대출금 나오면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월급을 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도 버텨주니까 고통 저희 분담을 그래도 좀 같이 해주시면서. 해준 거죠. 네,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좀 힘을 내서 좀 더 영업을 하자, 좀 더 뛰자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제 마스크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업체들이 엄청 많이 생겼어요. 마스크 제조업체들이. 엄청 생겼더라고요. 예, 너무 엄청 생겨가지고 또 거기서도 또 문제가 생겼다고. 네, 그게 또 문제가 돼요. 네. 지금 뭐 제 아시는 분도 마스크 기계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돈이 안 도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행히도 저희는 이제 끝단에 이제 마스크 포장을 하는 부분에 기계가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매출이 좀 올랐어요. 많이 올랐고. 근데 거기서도 이제 아직까지 잔금을 안 주신 분들이 있긴 있어요. 이게 마스크 업체가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아마 도산하는 기업들도 곧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도산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것도 같아요. 예, 이게 영세 이제 막 네. 못 모르고 팔로도 없이 저기 시장 개척이 안 된 시작하신 상태로 그냥 막 동대니까 동대니까. 들어가야지 하신 분들은 문을 닫았고요. 크게 하신 분들은 이제 계속 사실 이게 요즘 점점 규모의 경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얘기가 굉장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규모의 경제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시면서 기존의 큰데 기존의 고객들을 잘 잡고 있었던데 이런 데들은 별 문제가 없지만 네. 우리처럼 신생 처음 시도하는데 영세한 곳들한테 더 타격이 크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네네.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까요? 이 구조가 계속 바뀌지 않고 이렇게 갈까요?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금 규모가 네. 있는 업체, 돈이 많은 업체들은 결국 자본이 살 수 자본을 있어요. 이길 예, 수밖에 그렇죠. 없는. 네. 뭘 경쟁을 해도 마케팅해도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홍보할 수 있는 불구하고 거잖아요. 우린 또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그런 것에 좀 대적할 수 있는 우리만의 어떤 무기? 우리만의 힘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선은 뭉치는 거죠. 그나마 이제 직원들과 함께 뭉치는 거고 그 믿어주는 직원들과 직원을 믿는 사장님과 합쳐서 어떻게 개발을 하고 좀 더 기술 향상을 시켜서 마케팅을 한번 써보면 마케팅을 안 해도 한번 써보면은 다시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신문이나 미디어에서 벌써 아마 기사도 보셨을 거예요. 대량 해고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매일 이메일 한 장으로 직원들은 그냥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근데 저렇게 힘들게 버티시지만 직원분들을 계속 날 이해해줘서 고맙고 내가 대출을 해서라도 우리 직원들한테 그래도 보수를 어떻게든 쉐어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사람을 계속 안 놓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게 낭만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본이라는 것에 결국은 사람이라는 힘이 더 큰 우위를 좀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 잠깐 혹시 모르잖아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고객층이 되거나 아니면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네. 제가 잠깐 대놓고 하는 회사 홍보 부탁드려 볼게요. 예. 대놓고 하자면 저희가 이제 포장 기계를 하고 있고요. 사실 식품 포장 기계인데 식품 관련이 주고요. 식품의 이제 파우치나 이런 포장을 하실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홈페이지, 주시면 연락처 같은 거 그냥 시원하게, 네. 업체 명이라든지. 예, N사에서 FNG 인터내셔널 치셔도 되고요. 좀 렉코팩이라고 천천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금. FNG 인터내셔널을 네.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렉코팩을 검색하셔도 같은 회사입니다. 예, 회사 명은 두 개인데요. 같은 회사니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드리고 제가 포장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 포장이 나아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제품의 서비스나 아니면 제품에 대해서 생산하시는 쪽의 업체를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그런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다면은 지금 들으셨죠? 과감하게 이쪽으로 한번 영업처를 바꾸셔도 좋은 효과 나올 것 같습니다. 난데없는 홍보를요, 제가. 우리 지금 신종춘 선생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여쭤볼까 하는데요. 올해도 그렇고 아마도 이제 계속 누군가들은 끊임없이 운전되는 택시에 타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때론 승객이었다가 올해 같은 상황 만나면서 노동자로 다시 기사가 돼서 그 업종에 직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긴 시간 운영을 해보셨으니 올해 손님들 만나시면서 이 코로나 같은 것들이 사회를 감싸니 사람들의 민심이 좀 이렇게 변화되는구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거 혹시 들으신 거 있으실까요? 손님들이 택시 타면 수다를 좀 많이 떠시나요?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근데 여자다 보니까 뭐 그렇게 그런 저거 한 얘기들은 잘 안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반대로 혹시 기사님께서 이렇게 말을 걸기도 하시나요? 저는 또 택시 타면은 워낙 제가 말- 먼저는 네. 하지 않아요. 네. 좋습니다. 손님이 먼저 걸어주면은 네. 그냥 제가 운전하니까 운전 얘기만 나오면은 막 신나서 얘기해요. 아니 어쩔 때 너무 말씀 많이 걸어주시면은 약간 혼자 가고 싶은데 근데 조금 제가 힘들 때도 절대로 먼저는 안 해요. 있었거든요. 그러시구나. 걸어주면 그 저기 대답에 대해서 네. 대답을 해주죠. 질문에 대해서. 근데 이제 여자 기사니까 많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자 기사라고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왠지 약간 안전하고 섬세하게 네. 운전하실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막 들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이 연락처 그렇죠. 좀 달라고. 그렇죠. 네, 네. 안심되게. 그래서 저희는 연락처를 드릴 수가 없다고. 그냥 한 군데서 일하는 네. 게 아니잖아요. 네, 돌아다니기 막 때문에 다니시니까. 그건 안 된다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뜩이나 택시라는 공간이 이 야외에 있지만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또 거기서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 일하셔야 되잖아요. 이 마스크 끼고 일하시기 어떠세요? 저는 근데 이제 잠깐 손님 끼고 없을 있어도 때는 막. 지금 네. 벗고 있죠. 혼자 계실 때는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네. 이렇게 내리고 있었는데 네. 이제 손님이 탔어요. 네. 근데 저도 모르게 어서 오세요 인사하고 했더니 손님이 타자마자 여자 손님이었는데 마스크 똑바로 써주세요. 그러고 아차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올리고 죄송합니다. 그런 적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집에서 아침에 이제 일하려고 딱 나왔는데 왠지 오늘따라 공기가 너무 상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왠지 바람이 막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안 착용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마스크를 갖다가 다시 착용하게 돼요. 요 얘기 한번 다 여쭤볼게요. 마스크 끼고 일하시는 거 어떠세요? 저희는 마스크 쓰고 일합니다. 마이크 드시고, 예. 쓰고 일할 때, 안 쓰고 일할 때. 비포 앤 애프터. 어떻게 좀 다르세요? 근데 항상 끼는데요. 예전부터 네, 계속 쓰는데 끼셨고. 네. 이제 이걸 이제 벗고 있잖아. 그럼 나도 모르게 허전해서 그냥 또 얼른 쳐요. 그죠, 이제는. 아니, 저는요, 이게 하루 이게 종일 끼다 이상해요. 보니까 너무 이게 익숙해서 어느 날 커피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딱 한 번. 화들짝 놀라긴 했으나. 네, 어떠세요? 마스크 착용하시는 거?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선별진료소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거기가 감염 현장이잖아요. 사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저희는 그냥 이 KF가 아닌
N95 마스크라고 완전히 얼굴에 밀착된 그런 그 숨도 못 쉬겠던데요. 방호 네. 그 특수 마스크를 네. 착용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스크에다가 그 N95 마스크에다가 뭐 구글에다가 그 위에 또 페이스 쉴드라고 그것까지 또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을 착용했잖아요. 네. 뭐 약간 뭐 날씨가 춥다거나 뭐 이렇게 뭐 비가 온다거나 하면은 습기가 차가지고 보이질 않아요. 저 지금 숨 쉴 때마다 안경에 습기가 한 그렇지, 번씩. 그렇지. 네. 그래서 업무하는데 상당히 그 어떤 지장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게 나를 생명. 보호해주는 바이러스로부터 차단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착용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 하지만 업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거죠.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마스크 착용하시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혼자 하는 일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이동 중에는 마스크를 하지만 일할 때는 마스크를 벗고 해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거의 안 없거든요. 계시니까, 혼자 계시니까. 대부분은. 네.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애들이 학교를 못 가면서 그런 상황이 있어도 그쪽에는 문을 닫아놓고 자기네들도 공부를 하기 때문에 학생들 방에 들어갈 때만 제가 이렇게 조심하는 착용하시고. 차원에서 마스크를 쓰지 일할 때는 마스크를 못 해요. 아니 근데 못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그 공간에 혼자 계실 예, 건데. 혼자 있기 맞아요. 때문에 저는 가자마자 환기를 다 시키거든요. 맞아요. 미세먼지가 없는 날에도, 미세먼지가 조금은 있는 날에도. 왜냐하면 집안에 갇혀 있는 공기가 밖에 있는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는 거는 무조건 환기를 시켜요. 집안에 갇혀 있는 공기가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울 때가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집안에 있는 먼지가 침구라든가 의류에서 나오는 먼지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일주일 동안 환기 안 시키고 문 안 열어놓고 그러다 보면은 먼지가 거실 장이나 거울이나 뽀얗게 서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닦는다고 해도 그게 일어났다가 다시 앉아요, 먼지가. 먼지가. 예, 네. 그래서 제가 가면 저는 환기를 100% 예, 양쪽으로 문을 다 열고 앞문 뒷문 다 열고 환기를 하면서 겨울에도 그래요. 아무리 추워도 좀 한 30분 이상 열어놓고 닫고 여름에도 이제 고객들은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고 하세요. 그래도 전 에어컨 안 켭니다. 왜? 에어컨을 켜놓는다는 거는 문을 닫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문을 열고 그렇게 하고 제가 나올 때 이제 에어컨을 켜드리고 나옵니다. 저 잠깐 약간의 생활의 팁. 네. 환기할 때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문을 열어놔야 될까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30분에서 1시간이나 열어놔야 돼요? 근데 한 이제 5분 겨울에는 열어놓으면 안 너무 되는 춥잖아요. 거구나. 네. 뭐 영하 5, 6도 네. 이하로 내려갈 때가 많으니까 그럴 때는 30분 정도 문을 활짝 열어야죠. 그래야지 사방으로. 전체 환기가 가죠. 예. 그러면은 이제 밖에서 좀 신선한 공기가 들어오고 집안에 있던 이제 갇혀 있던 공기가 좀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크게 배웠습니다. 저 한 5분, 10분 열어놓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30분이라니. 안 여는 것보단 낫겠죠. 5분, 10분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미완 노동하실 때는 진짜 계속 마스크 끼셨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항상 끼고서 합니다. 예전부터 그냥 지금까지 네. 쭉. 그 자기 건강도 생각을 하고요. 미세먼지 같은 거다가 또 먼지가 또 하다 보면 맞아요, 많이 맞아요. 나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쓰고 합니다. 마스크 착용하시고 장갑도 착용하시고 그러면은 아까 네. 냄새나 이런 거는 그래도 겨울이 좀 낫다고 네. 했는데 추위나 이런 것 때문에 옷 많이 입고 겨울에 그렇게 움직이시고 이러면은 그거는 너무 불편하지 그래도 않으실까요? 저 온풍기 같은 게 잘 해가지고 해주셔가지고요. 네. 그래도 각자 자기 위에 위치에 다행입니다. 예, 다행입니다. 온풍기하고 또 난로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네. 일하는 데는 그래도 좀 제가 나는 요런 말씀을 한번 부탁드려 볼까 봐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씀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네. 물론 집에서 혹은 일터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 저희들도 좀 조심해야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업체들에서도 네. 좀 쓰레기를 덜 배출할 수 있게 아예 쓰레기를 조금만 내보낼 수 있게 그렇게 좀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선생님 생각에는? 저희도 조금 덜 먹고서요. 네. 배출하는 것도 분리 수거만 잘 하면은요. 네네. 진짜 많이 줄어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물 담았던 그릇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세척을 네, 해서 세척해서 오시면은 더 좋고요. 거기에는 음식물 같은 것도 많이 담아져서 있는 것도 많이 있어요. 아니 지금 살짝쿵 네.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었나 봐요. 네. 자취하시는 분이 이런 질문 하셨더라고요. 찾아보시면 본인이 될 것 같은데 또 이런 걸 물어보세요.
그 닭뼈, 치킨 많이 드시나요? 닭뼈나 요즘 같은 땐 조개탕 뭐 이런 거 드신대요. 그래서 그런 껍질은 그게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헷갈리신데요. 일반 쓰레기에다가 버리셔야 자,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일반 쓰레기입니다. 그런 거 인터넷 한 번만 찾아보시고요. 스티커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쓰레기 봉투에다가 재활용 봉투에다가 일단 잘 선별해가지고 주시면은요 저희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조금만 서로 신경을 써도 너무나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우리 저기 끝에서 선생님부터 요런 걸 한번 여쭤볼까 봐요. 지금 약간 본인하고 같은 일, 비슷한 일을 하시는 수많은 동료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약간 응원의 한마디 같은 거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 우리 이렇게 좀 이 시간을 좀 버텨봅시다, 이런 거. 코로나로 힘들지만 얼마 안 있으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언젠간 끝이 있다. 네. 조금 힘내서 열심히 살아봅시다. 네. 선생님, 네. 지금 아직 끝 아닙니다. 제가 중간에 한번 응원의 말씀 부탁드린 거예요. 네. 네,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주님과 그 밑에서 일하시는 이제 근로자분들 힘내시고요. 곧 좋은 날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틈새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곧 여러분에게 기회가 생길 거고 저희도 기회가 생길 거니까 좀 힘을 내고 견디다 보면은 모든 게 나아질 것이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응원의 한마디. 네, 마이크 있으시군요. 코로나 빨리 종식돼가지고요. 네. 일상생활에서 빨리 여행이나 하고 싶은 것 좀 빨리 잘 아, 해가지고 진짜 모든 극복했으면 분들의 바람일 좋겠습니다. 것 같아요. 그게 네. 소원입니다. 네네. 선별진료소 현장 동료 여러분, 선생님들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네. 내가 일을 해야 우리 가족이 혹은 우리 직장 동료가 이 지역 사회가 그나마 안심하고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주역입니다. 너무 멋지신데요? 네, 순간 막 일어나가지고 박수 칠 뻔했어요. 네. 세상에 여러 사람이 살지만 또 저희들처럼 돌봄을 직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정말 우리가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바쁘니까 집안일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저희 협동조합 이름이 돌봄과 살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돌보면서 살리는 직업이 저희입니다. 그래서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고 다른 분들한테도 선한 영향력으로 저희 길을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요. 제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1시간이 훌쩍 지났어요.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싹 바꿔보느라고 응원의 말씀 부탁드렸는데 요번에는 이런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볼까 해요. 물론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살면서 이런 전염병으로 인한 어떤 상황을 겪게 될지는 꿈에도 몰랐으나 그로 인해서 적응하고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네, 알게 되거나 배우게 되거나 아니면 새롭게 사고하게 된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정말로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게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악수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허그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같이 밥 먹는 거. 이런 게 그렇게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 못 했었어요. 그런 생각도 못 했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할 때, 이런 걸 하니까 이렇게 좋구나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거든요. 그냥 흔하게 정말, 우리 시간 나면 밥 한번 먹자라는 게 그냥 흔한 인사처럼. 근데 올해 저도 밖에 다니거나 뭐 할 때 정말 가급적 그런 거 거리두기 하면서 조심하다가 1단계 되고 나서 처음으로 얼마 전에 친한 동료 2명하고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세상에 눈을 마주치고 밥을 먹는 게 너무 감동적인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하나 배웠다면 나한테 소중하고 귀한 사람들한테 내가 하고 싶은 거,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해야겠다.
얼굴 보고 싶으면은 눈빛이라도 마주치고 이런 걸 정말 크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거 좀 다시 생각하게 됐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더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떠오르신다면 그 얘기 함께 나눠주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시간을 잠깐 10초 정도 드리려고 했는데 대표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네요. 어떠셨어요? 뭐 지금 그러니까 식사 얘기를 나와서 그런데 식사하는 게 가족과도 식사하는 게 정말 힘들어졌고요. 맞아요. 저희 아버지가 또 지방에 계시니까 아버지가 올라올 때도 아버지가 대구 경북 지역에 계시니까 이제 예전에 초창기에는 올라오시는 것도 겁나고 그러니까 뭐 행사가 있어도 그 가는 것도 힘들고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회사 직원들과 식사할 때도 원래는 옹기종기 모여서 이렇게 밥을 먹었는데 지금은 한 칸 건너서 마주보지 않고 이렇게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네, 맨 처음에 이상했는데 지금은 그게 익숙해졌어요. 맞아요. 그냥 밥만 빨리 먹고 그냥 나가는 그런 분위기가 됐고요. 이제 이게 나아지면은 좀 더 이제 같이 밥 먹는 시간도 좀 늘리고 같이 뭐 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직원들이 그 사람들하고 보고 이제 계실 거예요. 일해야 되는데. 역시 대표님이십니다. 네. 네, 그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됐으면 좋겠고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상반기는 제가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면 같이 하는 시간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좀 버텨주시고 저희 회사에서 같이 한번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대표님 얘기만 들어서 직원분들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얘기만 듣기로는 너무 멋지신 대표님 같으세요. 저 같으면 이 직장 계속 다니고 싶을 것 같으세요. 같이 힘내시면서 이 시간을 또 먹어가시고 내년엔 진짜 내년 이맘때쯤 저희가 다시 만나면 요즘에는 직원들하고 이런 거 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어떤 분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네. 손을 막 들어주셨어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이제 남편이랑 그러니까 큰애가 이제 직장 다니고 이제 둘째가 대학생이거든요.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평일에는 거의 뭐 저나 제 딸이랑만 겨우 이제 저녁 식사 먹는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서로. 네. 근데 사실 코로나가 준 선물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부분 저녁이 있는 삶을 저희 가정에서 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사실 그 이후에는 주 6일 거의 매일 주말까지 딱 퇴근해서 저녁 서로 같이 준비하고 같이 밥을 먹고요. 저는 이제 식사 준비를 했으니까 나머지 세 사람은 순서대로 당번대로 설거지를 해요. 설거지를 마치고 그거 자발적으로 하시는 겁니까? 네. 순서대로?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네. 정말 이렇게 두 자녀를 이렇게 끼고 동네 저희가 이제 상삼동인데 굴포천을 한 바퀴 돌고 오거든요. 세상 든든하시겠어요. 네네. 이런 것들이 너무 사실 외부적으로는 되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집에서는 너무 뿌듯한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후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나쁜 쪽으로만 이거 코로나 유행이 가져다 우리 스스로가 뭐 많은 매스컴에서도 뭐 개인 생활만 여유 있게 한다, 취미 활동을 한다, 내 개인 시간을 많이 가져서 뭔가 뭐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금 조금 내 스스로가 뭔가 할 수 있는지 찾아서 다시금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이후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생활 패턴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생활의 지혜 같아요. 이런 거 하나씩 찾으면 좀 우울하거나 약간 이거 언제 끝나라고 지칠 때 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떤 거 있을까요? 저는 뭐 특별한 건 아닌데요. 이제 지난주에 저희 이제 둘째 아이가 다니는 회사에 그 직원의 가족분이 이제 확진이 된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날 이제 회식을 했다네요. 회사에서요. 그래가지고 모든 그 팀원들이 다 자가격리가 된 거예요. 그래 만 하루를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이제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카톡으로만 소통을 하고 근데 정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갇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이게 보이지 않지만 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전쟁은 총을 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 건너편에 있는 자기 상대의 무기를 알 수 있지만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아무도 인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그래서 더 불안한 것 같아요, 사람이. 맞아요. 근데 우리 가족이 정말 제가 만약에 걸렸을 수도 있고 안 걸렸을 수도 있지만 만 하루를 집 방에서 두문불출하고 필요한 건 카톡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 간에도 소통이 있어야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이래서 정말로 서로 마주보고 서로 의사를 전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가족 또는 동료들을 하고 조금은 더 마음적으로는 가깝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총을 든 군인 얘기는 한편의 문학 작품 같은 은유와 비유가 네, 맞습니다. 진짜 덕분에 그동안 그냥 너무 당연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렇게 소중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지금 이정희 선생님, 뭐가 있을까요? 과연. 네.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이런 것들은 좀 새롭게 좀 보였다. 좀 어려운데요. 요즘에 혹시 가족분들하고 예전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세요? 다들 바빠가지고요. 같이 네. 만날 시간이 별로 같이 없어요. 우리 만날 시간이 네. 없고. 산책 다니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요즘에도 산책 다니면은 다른 시민분들도 많이 만나시나요? 네, 회사 안에서 하니까요. 거기서 왔다 갔다 네, 하시면서. 그러니까 네. 다니시는 분들은 열심히 잘 다니세요. 그래도 뭐랄까? 마스크하고 다 쓰고서 잘 다니시니까요. 네. 그래도 맑은 공기 마시면서 그래도 할 때는 괜찮은데요. 그래도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가지고 물론 그렇죠. 네, 네. 일상생활에서 같이 마주치고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식되면 제일 먼저 뭐 하고 싶으세요? 여행을 제일 아까 먼저 여행 가고 싶은데. 아까 얘기하셨는데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외국 여행 저희도 가기로 약속이 됐는데요. 지금 진짜 약속을 네, 하셨었는데 3월달에 가기로 했는데 3월에요. 네,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가지고 네. 연기가 됐습니다. 그냥 계속 연기가 된 거군요. 네. 2월 막 그때부터 이제 네. 이게 확 확산이 되기 시작했으니까 올 봄에 원래 해외여행 가기로 되어 네. 있으셨는데 취소는 아니고. 네, 그냥 딜레이로 돼가지고요. 나중에 네. 이제 마무리되거나 종식되면은 이제 그때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나라인지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베트남 가기로 했습니다. 베트남 맛있는 음식도 너무너무 많은 곳이지요.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신종춘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새롭게 보이더라. 뭐 이런 거 있으셨을까요? 그전에는 여기 보면은 잘 나오고 있어요. 네. 각자 개인주의였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바깥에 못 나가니까 이제 가족적인 분위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전 같으면은 새벽에 막 한두 시에도 막 술 먹으러 나와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네,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이제 가게를 한 13년 동안 하다 보니까 네. 가게에서 집에 오면은 나갈 일이 없어요. 그냥 강아지 데리고 이제 운동 갔다 오고 네, 그 정도밖에 아니었고 그래서 전 술도 못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세계를 몰랐던 거예요. 근데 운전을 하면서 이제 새벽까지 일하다 보니까 그런 세계를 본 거예요, 제가. 네. 깜짝 놀랐어요. 이 야밤에도. 잠을 안 자고 왜 이 시간에 왜 나? 뭐 2시, 3시에도 막 운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럼요. 나와서. 헬스장도 24시간 하는데요. 네. 아니 그냥 거리에도 맞아요. 나이 드신 7, 80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그 시간에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은 왜 나와서 저렇게 잠 안 자고 그러나를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잠이 안 와서 저렇게 나오셨을까? 근데 일단은 가정적으로다가 좋아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자주 만날 네. 수밖에 없는 가족들하고 훨씬 더 신뢰감이나 유대감이. 그리고 이제 밖에서 나가서 술 마실 분들이 집에 가서 안에서 집에 가서 먹는다는 그런 소리를 들어요, 손님들한테. 그러면은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구나. 그전에는 얼굴 보기가 애써서 그래도 코로나가 나쁜 것만은 아니야 말하고. 네. 그전엔 가족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저녁 같이 먹는 거는 뭐 꿈도 못 꾸고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또 좋게 생각하면
그러게요. 저는 얼마 전에 청년들하고 토크쇼 비슷하게 했었는데, 여쭤봤었거든요. 청년들한테 코로나 종식되면은 제일 먼저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20대, 30대 초반의 청년들이, 물론 다른 얘기도 많았지만, 코노 가고 싶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코노 뭔지 아세요? 코인 노래방. 노래방 가고 친구들하고 대학교인데 올해 한 번도 과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맥주 한 잔을 못 마셨다며 교수님 얼굴도 늘 온라인으로만 봤다며 그런 거 해보고 싶다고 아주 소박한 얘기들 하더라고요. 저희가 계속 이 시간이 처음에는 다음 주면 끝나겠지? 그 다음 주면 끝나겠지? 이러다가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고 계절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 이제는 오케이 이게 계속 갈 수 있어. 그렇다면 나는 좀 이렇게 해볼 테야. 이런 쪽으로 이제 마음들이 살살살살 바뀌면서 또 이 인간이 적응의 동물이라고요. 그래도 막 이런 게 불편하지만 또 이런 부분은 또 좋기도 하네. 뭐 이러면서 애써 이겨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도 지금 이 유튜브로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시다면은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에 공감도 되시고 다른 한편으로는 맞아요. 나도 집에서 생각해보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막 이런 얘기도 있으실 거예요. 저희가 사전에 여기 오지 못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받으셨나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좀 응원의 메시지, 우리 같이 공감하면서 힘낼 수 있는 응원의 메시지를 좀 이렇게 부탁드려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 가지 응원의 메시지가 있으실 텐데요. 한 분당 2개씩. 요거는 좀 혼자 말고 다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2개씩 뽑아서 읽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하나씩? 여기는 하나씩만 받으셨구나.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걸 또 딱 화면에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읽어도 주시고 우리 선생님부터 한번 부탁드려볼까요? 네. 잘 잡아주실 거예요. 알아서. 네. 아무리 긴 터널도 끝은 있는 법.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될 그날까지 존버합시다. 네, 좋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힘을 합쳐 함께 이겨내요. 저부터 분리수거 잘할게요. 어머나, 이건 너무나. 네. 좋은 날을 꿈꾸는 게 어려워 보여도 견뎌내는 시간만큼 나아지고 있으니 조금 더 힘내세요. 견뎌내는 시간만큼 나아지고 있으니 와, 뭉클합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수입이 너무 줄어서 걱정입니다. 월급 언제 오르나요? 맞아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막 응원의 댓글을 갖다 지금 달아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는 화면을 지금 못 보지만 그 댓글, 따끈따끈한 댓글을 지금 제가 받았습니다. 자, 요런 응원의 글이 있네요. 리지리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요. 부천 시민은 아닙니다만 코로나 시대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일과 삶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입니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이런 글이 있었고요. 우리 오니리님, 부천에서 워라벨 하면 이젠 여성회관인들요 응원합니다. 이거 너무 관계자분이 쓰신 글 아닙니까? 네, 이런 글도 있었고요. 리코노님께서는 코로나 관련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하네요. 고생이 정말 엄청 많으셨습니다. 이런 글 있으셨습니다. 이분은요 닉네임이신 것 같은데 닉네임 희망이세요. 최전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쓰시는 보건소 근무하시는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하트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우리 김지영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 적어주셨어요. 힘든 시기지만 함께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에 힘을 냅니다. 다 함께 화이팅! 으차차차차! 네, 느낌표 땅땅. 우리 박성수 선생님께서는 쓰레기 양 줄이고요. 저도 분리수거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다짐을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정말 뿌듯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격하게 응원합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고요. 네. 김영란 기사님 꿀팁 너무 감사했어요.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도 한 가지를 뽑았는데요. 또 바닥떡 쪽에서 이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당신의 귀한 노동 응원합니다 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 얘기에 덧붙여서 앉아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똑같은 일, 비슷한 일, 코로나여도 각자의 자리를 또 계속 네, 지키시는 많은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꼭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서로 힘들거나 지칠 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막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사실 이렇게 여러분을 한꺼번에 만나서 이야기 나눠본 지 저도 너무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지치거나 힘든 게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구나. 근데 또 이렇게 다들 버텨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도 좀 버텨야겠다. 막 이런 힘도 좀 얻게 되거든요. 우리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얘기나 아니면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눠보시니까 어떠셨는지 소감을 제가 좀 한번. 이번에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가볼까요? 네, 선생님부터. 우리 임영란 선생님.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다 내가 가진 어려움, 내가 가진 게 제일 크게 느껴지잖아요. 네. 특히 고통은 그렇죠. 근데 저희들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저희는 이제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산모 관리와 이제 가사 돌봄을 같이 겸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일 힘들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일거리도 줄어들지만 저희는 이 노동이라는 게 이제 전화를 받으시는 분들은 감정만 소비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저희는 몸으로 노동을 육체도 하면서도 하시고, 정서적으로도 하시고. 그 소비자들하고의 또 교감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거기서 조금만 삐끗하면 이제 그 일을 못 하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일이고 진짜 이게 3D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때로는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가야 이 집안이 깨끗해지고 또 그분들도 집에 오셔갖고 힘을 내고 가실 거잖아요. 깨끗해진 집안을 보면서. 그랬는데 여기 와서 여러 직업군들을 만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평은 정말 작은 거였구나.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울컥합니다. 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사실 다시금 느끼는 현장이었고요. 모든 직업 현장이 다 소중하고 그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그 노동의 가치는 위대하다는 말을 다시금 전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한 가지 정말 당부하고 싶은 거는요. 올바른 시민의식, 이게 제일 첫 번째가 사실 마스크 제대로 쓰는 법이거든요. 네. 이게 가장 쉬운 것 같지만 우리 현장에서 보면 마스크 그냥 헐렁하게 이게 끈을 딱 조여야 되는데 이게 헐렁해가지고 이게 그냥 올라가 있지만 사실 여기 다 통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실 때 마스크 제대로 올리세요, 마스크 제대로 쓰세요 하거든요. 이 말을 안 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께서 올바르게 마스크를 철저하게 써주신다면 저 일하는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지키겠습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 부천 시민의 일과 삶의 워라벨에 참석해 주시게 되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이제 이런 기회가 있으면은 더 참석하고 싶습니다. 만나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네,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열심히 제 삶에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직원들과 제 얘기만 하다 보니까 집에 있는 사람한테는 말을 못했어요. 아이고 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와이프도 원래는 이제 일을 하던 이제 근로자였는데 임신을 5월달에 하는 바람에 이제 축하드려요. 네.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제 다닐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 옮길지도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집에서 잠시 휴직을 하고 있고 또 집안일을 너무 하다 보니까 힘들 텐데 조금만 힘내고 직원들 월급을 줘도 제가 월급을 못 가져오기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미안하고 좀 힘내고 그리고 앞으로 좋은 날이 있을 거니까 같이 힘내서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어요. 왜 이러세요 지금. 그 힘내고 미안하고 이런 말보다 100번 더 들려드려야 되는 말이 있잖아요. 시원하게 그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네. 그리고 사랑해. 네. 저도 이런 좋은 자리에
생각지도 못하게 참석하게 된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운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게요. 좋아하시는 그래서, 일을 막 네. 이렇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이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남보다 덜 받고 그냥 기쁜 마음으로다가 손님들을 태워다주고 또 저녁 늦게 밤늦게 아가씨들을 태워다 주잖아요 집에까지. 네네. 저도 모르게 뿌듯한 그런 그럼요. 마음이 생겨요. 남자분들은 뭐 좀 덜 생각. 아가씨들 젊은 애들 학생들 막 그런 네. 애들 막 새벽 1-2시에 막 타고 그러면은 내가 나도 모르게 정말 내가 잘 태워다 줬구나. 그 사람들도 아가씨들이 얘기를 해요. 남자분들 기사한테 타면은 무섭고 불안하대요. 아니, 그리고 막- 남자 기사님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 아닙니다. 다 그렇진 네. 않은데, 간혹, 이제 네. 가끔 그런 이제 이상한 농담하고 그러는 분들이 따르면서, 여자 교사님이라 너무 좋아요. 막 그런 말을 네.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진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럼요. 좋아하는 운전 더 열심히 막 하게 돼요. 막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일 수도 있고 짧은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온라인으로 지금 거의 생방송 다 처음 해보시는데 하면서 저도 진행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재밌다니. 이걸 한 번만에 끝날 일인가? 2부, 3부, 4부 이렇게 쭉쭉쭉쭉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아마도 집에서 온 일터에서 화면 지켜보시면서 공감도 하시고 때로는 저건 내 생각하고 약간은 다르지만 저런 생각도 있구나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살면서 나의 주변에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보통의 삶을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진행하는 내내 저희 화면에 담아주고 송출해주고 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 편해서 앉아서 하지만 계속 서서 이 긴 시간을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주최 주관해주신 분들도 감사하고 오늘 현장에서 이 스텝 도와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내년에는 우리 마스크 벗고요. 그죠? 마스크 벗고 여기도 이렇게 카메라도 좋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와 환한 미소가 담긴 얼굴 마주하고 그렇게 만나뵈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다 같이 뭐 식상하긴 하지만 하나 둘 셋 화이팅! 힘내라 부천! 뭐 이렇게 외치면서 이 자리 마감할까요? 준비하시고요. 주먹 불끈 주시고 하나 둘 셋 화이팅! 힘내라 부천이요. 네, 아시겠죠? 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화이팅! 힘내라 부천!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도 다 같이 해주세요. 화면 보시는 분들도 같이 해주세요.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힘내라 부천! 네, 2020 워라밸 페스티벌 랜선 토크쇼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애쓰셨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